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전용준 씨의 미스티로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미스티. 대단하다. 제목으로 이 정도 엮기 쉽지 않은데. 네, 괜찮았어요? 네. 미스티. 이 영화가 진짜 그 안개로 꽉 차 있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진짜 힘들어요. 네. 축축한 영화.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촬영하고 있는 서기용입니다. 네, 서기용 촬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영화 만학도 힘프로입니다. 댓글을 한 번씩 좀 읽어볼까요? 저희 너무 열심히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쾌걸향단 Y39님께서 네. 예전에 영화 채널에서 케네디스라는 미드 시리즈에서 KT 홈즈가 제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렇구나. 싱크로율은 나탈리 포트만보다 높았는데 연기력에서는 나탈리 포트만에게 한 표를 더 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분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보시는 분 같아요. 제 브런치에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글 남겨주시고 이런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러블리 두두님 댓글을 읽고 싶은데 많이 써주셨는데 라이언에 대한 얘기를 써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곧 라이언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댓글을 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끝. 그리고 5월 그날 그 느낌님께서 혹시나 세기의 명작을 스쳐 지나가실까 걱정돼서 글을 남깁니다. 개인적으로 호러물은 우회하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링, 주온, 호러무비 역사상 역대급 맞다이 프로젝트가 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다코 대 카야코. 진정한 영화 평론가라면, 진정 영화를 사랑한다면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공포영화를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영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킨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배 감독도 공포영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벌칙 특집을 한번 하죠. 혼자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벌칙을 부여할 때. 그러니까요. 이 영화 보고 감상평 얘기하기. 그런 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당장은 저희가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벌칙으로 하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풍쟁이 애님께서 컨택트 후기를 길게 남겨주시고, 방송 기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컨택트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래서 영화에 대한 리뷰를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1부에서는 저희가 줄거리 소개해가지고, 스포일러가 없이 하려다 보니까 보통 이제 소개를 못하고, 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이제 끝내게 되는데, 영화의 쭉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복기를 하면서 한번 쭉 따라가시면, 맞다, 그런 장면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혼자 읊으시려고요, 전부 다. 중간중간 얘기해야죠. 그리고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무지막지한 스포일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들으시면 손해니까, 건너가시거나 아니면 보고 와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렇지. There are days that define your story beyond your life. Like the day they arrived. Signs of what might be called first contact. The objects measure at least. I'm Colonel G.T. Weber from Army Intelligence. Pack your bags.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천장에서 틸다운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죠. 첫 시퀀스는 이제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쭉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손을 이렇게 만지고 네. 그 에이미 아담스가 그치. 뭐 손가락 총 뭐 이렇게 쏘면서 정원에서 장난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딸이 성장해가지고 죽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딸이 죽고 에이미가 굉장히 슬퍼하는 걸로 페이드아웃 되면서 네. 요 첫 도입부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화면이 바뀌면 학교로 이제 출근하는 걸로 이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사이 막 뭐 뉴스가 막 나오는데 무심경하게 이제 강의실로 터벅터벅 가가지고 네. 네. 신경 쓰지 않잖아요. 계속 수업하는데 전화가 걸려오죠. 네. 그래서 학생들 중 일부가 전화를 받고 뭐 학생 중에 일부가 그럽니다. 뉴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큰 TV를 틀어가지고 뉴스를 보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요때 표정이 야, 참 연기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뭐 SF 영화들이 이런 앵글 많이 쓰잖아요. 네. 쳐다보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렇게 네, 네. 그 웅장함이나 거대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를 많이 쓰는데 네. 그리고 나서 안내방송과 함께 이제 학생들이 집으로 다 갑니다. 큰일 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에이미도 집으로 가는데 막 전투기도 지나가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뉴스를 듣고 엄마한테 또 전화가 걸려와서 엄마랑 잠깐 통화를 하고 네. 또 이제 뭐 누워가지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는 다시 학교를 와요. 근데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그만큼 신경 안 쓰는 사람인 거죠. 이 감독 특징인 것 같아요. 꼭 그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는 네. 뭔가 약간 나른나른해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시카리오도 네. 그 베네치오 델테로가 뭔가 무신경하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엄청난 폭력성을 보여주고 네. 또 에너미에 나오는 그 제이크 질레날도 뭔가 삶에 별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상황이 발생하니까 뭔가 갑자기 확 활발해지고 네. 그 이제 프리즈너스는 제가 아껴두고 있어요. 네. 일부러 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고. 프리즈너스도 그래요. 그 제이크 질레날이 나오는데 네. 그 이제 사건을 파헤치는 형사인데 네. 역시 무덤덤하고 무덤덤하고 무신경하게. 느긋한데 네. 그런 캐릭터의 호흡이랑 네. 영화의 호흡이 맞닿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재밌는 지점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보면서도 제 양반 또 시작하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미 아담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네. 나중에 뭐 그 주인공이 성장도 하고 네.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고 네.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뭐 텅 빈 학교를 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강의실 갔다가 오피스에서 그냥 자기 일 합니다. 뭐 뉴스 이렇게 잠깐 보면서. 네. 근데 포레스트 휘테커가 찾아오죠.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한쪽 들뜬 눈. 네. 눈이 한쪽이 잘 안 떠지는 게 또 엄청난 매력. 그렇죠. 댓글 게시판에 눈이 원래 그런가요? 뭐 다친 건가요? 뭐 이렇게 한 게 올려주신 분이 있던데. 그래요? 네. 원래 그런 거 같죠? 모든 영화에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뭐 보는 영화마다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렇게 유독 그렇게 좀 눈이 다른 것 같지는 않던데. 네. 그래서 어쨌든 외계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대화를 들려줍니다. 에이미 아담스가 그걸 듣고 이거는 들어서는 모른다. 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고 그냥 돌아가죠. 그랬다가 밤에 다시 찾아옵니다. 네. 뭐 신통치 않았든지 다시 찾아와 가지고 데리고 헬기에 태워서 데리고 이제 그 우주선이 있는 그 베이스 캠프로 가죠. 여기서 이론 물리학자인 남자 박사를 헬기 안에서 이제 만나는데 네. 남자는 되게 여유가 있어요. 농담도 하고 뭐 네. 책 이렇게 보면서 농담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가서 텐트로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계란 반쪽 같이 생긴 찌그러진 계란 같이 생긴 망고 잘라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발딱 서 있는 우주선을 보여주는데 네. 제가 시간을 한번 봤거든요. 네. 18분 걸리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우주선을 보여주는데 18분 걸렸어요. 시작부터요. 네. 그러니까 전반부 18분 동안은 뉴스에서도 그렇고 전혀 우주선을 노출하지 않아요. 네. 그냥 사람들의 반응 뭐 이런 걸로만 계속 나오다가 네. 짠 하고 등장하는 게 거의 뭐 영화 20분 가까이 지나간 다음에 이걸 보여주니까 네. 야 진짜 오래 질질 끌면서 하여튼 오는 거라 그 뒤에도 외계인이 등장하거나 외계인한테 뭘 가르쳐서 뭔가를 힌트를 얻어내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자칫 연출을 잘못하면 네. 굉장히 늘어지고 재미없을 법도 한데 이 양반은 진짜 숨을 못 쉬게 하잖아요. 네. 꽉 쥐고 그냥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연출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아무 일도 아니라고. 뭐 저는 우주선 처음 딱 봤을 때, 야
싸게 잘 만들었다. 동그랗게. 싸게 잘 만들었다. 그럴듯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게 이제 목성의 위성을 본땄다고 그러죠. 목성의 위성이 그렇게 생겼대요. 핑계도 좋다. 아무튼 그래서 동그랗게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로 가는데 사람이 하나 실려 나옵니다. 들것에 이제 막 실려 나오는데 남자 박사가 그걸 보고 뭐냐 그랬더니 모두가 적응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적응을 못한 사람이 실려 나갔다고. 근데 그 장면이 2번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오고 뭐 회상할 때 한 번 살짝 더 걸쳐 나오는데 저는 그 안에 한번 짚어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보여주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름대로 막 평론가들이 이제 해석을 막 하던데 뭐 그 한 팀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배제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게 이안인데 남자 박사 그 사람도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중에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징한 걸로 뭐 해석한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걸 보여주면서 베이스 캠프로 들어가서 저는 좀 되게 좋았던 부분이 들어가서 피 검사 하잖아요. 캠프에 도착해가지고 뭐 병균 무슨 뭐 테스트도 하고 어쩌고 막 하면서 이제 그거를 거친 다음에 사무실로 가거든요. 저는 드니빌리브 감독 영화를 볼 때마다 요런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디테일? 그러니까 가서 베이스 캠프에 가서 응당의례적으로 하는 피 검사하고 절차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잘 소소하게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 영화의 사실감을 굉장히 더해주는데 사실은 굳이 필요 없거든요 이거. 그냥 가서 바로 스크린들이 쫙 펼쳐지는데 앞에 가서 그냥 쫙 합류해도 되는데 그냥 정말로 있을 법하게 외부인들이니까 와서 검사 받고 뭐 이것저것 절차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옮겨서 이제 사무실로 가죠.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 지휘소 같은 거잖아요.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잘 딱 보자마자 현실성이 딱 있더라고요. 뭔가 기존에 봐왔던 SF 영화들이라고 하면 삐까뻔쩍한 스크린이 막 앞에 막 다 달려 있고 막 데스크들도 뭐 최첨단으로 막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외계인이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거기에 뭐 건물 해가지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뭐 지금 컨트롤 센터 할 게 어디 있어? 그냥 거기 쳐야 되는데 그 야전 D형 텐트 몇 개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나 큰 화면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스크린이 아니라 빔 프로젝터였거든요. 그런 디테일. 이게 진짜 실제로 진짜 외계인이 우리 뭐 이렇게 나고선 앞에 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게 그걸로 타고 올라간 때 우리가 쓰는 매개로 하는 장치가 이제 처음에 그 시저리프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이제 그냥 쓰는 그런 장비들이고 뭐 그 주변에 이제 뭐 해놓은 것도 다른 SF 영화 같았으면 막 이제 거기다가 삐까뻔쩍한 거 막 갖다 놨을 텐데 이제 이 영화는 되게 현실적으로 그런 공사판에서 인테리어 할 때 쓰는 공사판에서 쓰는 것들 가져다가 진짜 이럴 법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시각적으로 저는 또 그냥 쓱 넘어갔었는데 보통 그러면 뭔가 이걸 다루는 특수한 무슨 조직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셔널 가드 그냥 미국 주 방위군이 그냥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싸게 찍을 수 있었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뭔가 현실성이 부여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감독 영화의 특징이어서 모든 영화들에서 다 그렇게 그냥 정말 현실적인 정말 헐리우드가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시카리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그런 어떤 인건비나 뭐 장비대를 줄인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뭐 시카리오 같은 경우도 CIA랑 이제 FBI의 그 권력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 영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영화인데 이제 그런 거를 고증을 엄청 빡빡하게 하니까 또 그런 게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뭐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캠프 사무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 화면들이 있고요. 덴마크, 호주,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일본, 중국, 수단, 영국, 시베리아 뭐 이렇게 12개 지역에 나름대로 가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팀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막 착용한 다음에 주황색 장비 뭐 이런 거 입고 우주선으로 들어가죠. 근데 우주선으로 들어갈 때 남자의 표정은 굉장히 들떠 있고요. 여자는 천식 환자처럼 숨을 쉬어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계속 쌕쌕거리면서 이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그렇게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선 내부로 걸어 들어가는데 요거 정말 참 좋은 장면. 머리 잘 썼다 생각했어요. 진짜. 요건 진짜 설정 하나로 많은 걸 퉁치는 참 싸게 잘 퉁쳤다. 근데 굉장히 기발했던 것 같고 거기서 붕 떠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그 뒷 배경을 보여주잖아요. 네. 야, 이게 무섭겠다. 이렇게 내가 중력을 받아서 서 있지만 네. 그 뒤를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지막에 그 에이미가 잘 못 뛰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남자가 붙잡고 뛰는데 네. 야, 그 장면이 진짜 그럴 법하다. 저는 그게 촬영에 도움이 정말 어마어마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촬영적인 설계가 네. 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뭔가 어떤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사용되는 소품들이 다 수직적인 어떤 그런 걸 따르는 것 같아요. 시저 리프트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처음에 내릴 때 화면을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부감으로 저 아래에 이제 시저 리프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다른 요원들하고 이제 시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하고 보여줄 때 이렇게 수직적으로 쭉 아래로 어떤 조감도 같은 느낌을 보여주다가 딱 올라가서 중력이 바뀌는 순간 모든 화면이 다 수평적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수평 화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는 공간으로 쭉 걸어 들어가잖아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차되면서 보여지는 게 그 어떤 중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유리판 있는 안쪽까지 들어갈 때는 네. 세트를 또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네. 거기서 하여튼 야 미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거꾸로도 막 걷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는 뭐 첫 장면부터 기대를 하게 만들던데 딱 시작되는데 엄청 어두워요. 이게 뭐 강의실에서 강의하는데 거의 지구 종말에 온 것처럼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이게 브래드포드 영 촬영 감독의 거의 전매 특허 같은 기술인데 이분 전작들 보면 그 파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밤에 이제 침실 씬인데 쓰는 조명이 그 이케아에서 파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등 있어요.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쓴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도 있고 원래가 뭐 햇빛 자연광을 통한 어떤 그런 연출들 되게 좋아하고 아주 적은 종류의 인공 조명을 쓰는 거를 좋아했던 어떤 촬영 감독이어서 되게 그런 요소들을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이 영화도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외계인을 만나죠. 문어가 2마리 나옵니다. 낙지. 낙지 같기도 하고 문어 같기도 하고 손가락 같기도 하고 코끼리 같기도 한 애들이 이제 나오죠. 뭐 딱 봤을 때 뭐 그닥 신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력을 영향을 안 받는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하죠. 그 외계인이 헵타포드라고 부르는 외계인이 두 명, 2마리 두 분. 그래서 별 활동을 보여주진 않아요. 에버과 코스텔로? 네.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남자가 그냥 장난스럽게 뭐 부르기로 하고 처음은 그냥 그러고 돌아옵니다. 화면이 바뀌면 남자가 돌아와서 토하죠. 토해요. 그리고 이제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보고. 근데 막 그때 뉴스로는 이제 뭐 약달 사건이 발생한다는 막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막 나오고. 돌아와서 이제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휘테커는 뭐냐 그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에이미가 캥거루 일화를 소개하죠. 사실은 아닌데 사실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캥거루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연력학 제2법칙이 쭉 적혀 있는 칠판의 중간을 확 지우면서 그게 연력학 제2법칙. 제2법칙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왜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때부터 인문계가 이제 여기서부터 너무 인문계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What is your purpose on earth? 해가지고 이제 그 뭐 U를 막 치면서 이제 뭐 언어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언어학개론이에요. 언어학개론입니다. 드디어 이제 지구를 구하는 게 이공계가 아니라 인문계다.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영상을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연력학 법칙. 이상한 공식 쓰지 마라. 대화를 해야 된다. 인문계의 활약을 볼 수 있는 SF. 그래서 아무튼 칠판을 들고 이제 그 장면이 바뀌면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휴먼이라고 이제 쓰고 가르치다가 보호 장비를 막 벗어제끼죠. 그러면서 이제 루이스 자기 이름을 쓰고 나는 루이스다. 그러면서 이제 유리창에다가 손을 대고 그 오징어 다리하고 이렇게 둘이 교감을 유리창 너머로. 거기서 처음 이제 그 오징어가 이 먹물을 딱 뿌려주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먹물. 그거 그 홍삼 선전할 때 왜? 동그라미 그건데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방송 저렴하다죠. 정관장 홍삼 선전할 때 그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던 거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외계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예. 그리고 이제 텐트로 돌아와서 다시 건강검진을 받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딸과의 뭔가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래시백처럼, 근데 사실은 이제 플래시백이 아니고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곡이 시작됩니다. 플래시백 형태로 이제 계속 이제 뭐 그런 것들이 판떡판떡 나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꿈을 꾼 것처럼 나오죠. 왜 12군데를 택한 것이냐를 두고 팀 내부에서 막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해독하고 이제 가르치는 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이한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이제 이거는 걷는 거다. 가르치기도 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처음으로 둘이 단둘이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씬이 있어요. 당신은 참 언어를 수학적으로 접근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칭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게 벌써 이제 25일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소요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고 인터넷 방송에서 이제 막 정보를 까는 이제 뭐 인터넷 방송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면서 근데 박사는 여전히 앉아가지고 문자를 계속 DB화 해놓은 걸 이제 해독을 막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딸하고의 그런 기억 이런 장면들이 계속 재생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남자한테 실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계속 뭐가 보이는데. 근데 이제 피곤하지만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사실 관객들은 당연히 이 여자 주인공의 과거가 계속 교차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나릇나릇한 모습 또 이런 그런 배경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양반은 원래 나긋나긋한 양반인 거고 계속 보고 있던 건 미래가 아닌 뭐 언제인지 모를 이상한 어린 여자아이를 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아니면은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내가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게 왜 계속 보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계속 가니까 내가 관계를 살짝 속이는 장치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를 보면 요게 좀 이제 가르마가 타지긴 하는데 첫 번째 볼 때는 첫 장면을 이 시퀀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플래시백의 옛날 일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요 미래를 보게 되는 게 외계인을 만난 이후에 생겨난 능력이거든요. 이제 외계인들과 뭔가 그들의 언어를 서로 교감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 환영이 짧게 시작되다가 나중에 이제 길게 막 보고 이제 막 요런 게 생겨난 능력이거든요. 만나기 전에도 그런 플래시백이 좀 나오지 없었어요. 않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번 보고는 착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보면 외계인들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에 요게 이제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래를 보는 게 계속 생기는데 남자는 안 생긴 거지. 분석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학 박사가 아니어서 그런 건지. 이공계라서 그래, 이공계라서. 아니면 그랬을 수 있지. 그 얘들의 언어에는 관심이 없고 나중에도 자기가 얘기하긴 하는데 여자한테만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남자한테는 그 능력이 안 생기고요. 주도적으로 외계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교감하려고 노력하는 여자에게 이 능력이 계속 생기기 시작해서 25일쯤 지났을 때는 이 사람한테 이 능력이 굉장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지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물어봐요. 언어를 배우면 그 사람의 언어대로 사고하고 꿈을 꾼다고 하던데, 그럼 당신도 그 사람들의 언어로 꿈을 꾸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그 의미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게 그 대사를 칠 때, 이게 로그라인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한마디로 언어라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면 사고가 어떤 능력까지 이어진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배울 때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만약,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시간의 관념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는 미래, 과거가, 현재가 상관이 없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것만 똑 떼놓고 얘기하면 그걸로 뭔 영화가 돼? 하는데, 이걸 설득력 있게 영화 안에서 풀어나가 주니까, 이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여기에 죽어도 동의를 못 하겠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 이 영화는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동의할 수 없겠죠, 끝까지. 그리고는 이제, 포레스트 위테커가 여자를 부릅니다. 혹시 중국말 할 줄 아느냐? 만다린을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조금 안다. 그랬더니 쉥 장군, 그러니까 중국 측의 이제 장군이 하는 얘기를 좀 해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외계인한테 또 화면이 바뀌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니네가 그러면 왜 왔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얘들이 얘기한 게
used weapon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기를 제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걸 놓고 팀 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요게 얘들이 무기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인 거냐?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여자는 아니다. 무기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도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고 전혀 다른 뜻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먹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폭탄을 설치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적국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 그래서 막 그쪽 사람들도 다 이제 끊기 시작하고 각자 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군대가 이제 폭탄을 내부에다 설치를 해놓고 두 사람이 다시 들어갑니다. 할 말이 막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외계인은 그 설치해놓은 거를 아는 거죠. 계속 뒤를 턱턱 치면서 뒤를 가리키는데 두 사람은 모르고 계속 뜻만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한꺼번에 빡 쏟아내더니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뒤로 확 밀어내죠. 그러면서 폭탄이 터지고 이 폭탄 때문에 문어 한 마리가 죽습니다. 문어 한 명이 이제 그때 에벗이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죠. 뭐 그때 이제 죽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밀어내고 사실은 이제 살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뇌진탕에서 깨어나니까 이게 이제 공격이냐 아니냐를 두고 또 한바탕 팀 내부에서 굉장한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우주선이 갑자기 하늘로 확 떠오르죠. 지면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던 게 하늘 위로 이제 떠오르니까 이때쯤 중국에서는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근데 이때 딸의 환영이 굉장히 길게 플레이가 돼요. 그러면서 넌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딸이 묻는데 뭐 그 어려운 말로 뭐였지? 그랬더니 이제 뭐 윈윈 뭐 이런 거 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그 팀 내부에서 그 박사가 이안이 얘기를 하죠. 넌제로섬 게임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딸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 하고 연결된다는 거를 알게 되고 이때 이안이 바카바스를 하나 합니다. 이 사람은 통틀어서 요것만 해요. 딴 일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한꺼번에 많이 쏟아냈던 말에 그 언어 문자들의 거리를 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요게 이제 12분의 1 뭐 요런 뜻이라는 걸 이제 밝혀내고 전부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뭐 풀어내야 된다 뭐 요런 뜻을 하는데 요런 얘기를 할 때 여자의 이제 그 능력이 막 굉장히 능력치가 올라가 있어서 바로 앞에 벌어지는 일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원통이 내려오는 거를 이 여자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뛰어나갑니다. 혼자서. 그랬더니 진짜로 원통이 내려와가지고 그 원통을 타고 올라가서 안개 속에서 외계인을 만납니다. Who's being carted off in the medevac? 양파 뒤집어 놓은 것처럼 굉장히 길게 생겼어요. 문어를 그래서 만나는데 이제 에봇은 죽었죠. 그래서 에봇이 죽었다고 얘기도 하고 이때쯤 되면 그냥 눈으로 보고 언어를 대충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가지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 영화 처음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두 번째 볼 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루이스는 무기를 가졌다. 무기를 활용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게 너한테 그런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자가 알아듣고 우주선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서 있던 우주선이 수평으로 눕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한다는 의미의 이런 컷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쉥 장군하고의 일이 막 펼쳐집니다. 전체적인 파국을 이 여자가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해서 쉥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를 다 떠올려가지고 베이스 캠프로 달려가서 쉥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데 중국말로 하죠. 이때 중국말을 왜 캡션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 중국말 저도 이거 약간 이상했는데 중국말을 꽤나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막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샹 장군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이제 제가 인터넷 트리비아를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전쟁에 승자는 없다. 다만 과부만이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래요. 그 말이었어요. 아내가 했다. 뭐 요거였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이제 어쨌든 영화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중국어로 말하는 순간이 꽤나 길거든요. 꽤 길어요. 한 2, 3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가 한참 또 뭐 서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해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안 나와가지고
궁금한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국말로 했다는 그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뭐랬죠? 네, 승자는 없고 전쟁에 승자는 없다. 다만 과부만 있을 뿐이다. 과부 승자가 웬 가부냐라고 과부? 생각하게 될 건데 네. 영어로 하면 됐고요. 그 in war there are no winners, only widows. 앞에다 붙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당황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가 20초만 시간을 벌어달라.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는 생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갑자기 쫙 나오죠. 그러면서 12곳에 있던 우주선들이 일제히 다 이제 철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첫 장면에서 나왔던 천장에서 틸다운 해가지고 그들이 떠난 날 남편하고 첫 만남이 시작됐다는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고 여자가 이제 얘기를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날 일을 다 알게 된다면 그거를 바꿀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는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모르니까 뭐 택도 딴소리를 해요. 전혀 상관없는 맥락과 상관없는 얘기를 대답을 하고 이 여자는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작업 거는 멘트를 하죠. 내가 사실은 당신을 만났을 때 제일 놀랐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남자들은 작업을 이제 하니까 여자는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환영을 보죠. 네. 남편하고 같이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환영을 보면서 말없이 허그를 해주면서 자기한테 앞으로 닥쳐올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본인이 결정을 하고 암전이 되면서 어라이벌이 나오고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딱 길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또 길다. 요런 이제 내용인데 한 표를 다 정리했네. 그 영화를 한 번 보고 나와가지고 너무 운명론적인 거 아니냐. 운명이 다 정해진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된다는 거냐.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운명이 그렇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본인의 자유의지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여서 또 운명론적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알게 되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본인이 뭐 그거를 기꺼이 그리고 그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결말이라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뭐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뭐 그런 이제 결심, 성장 뭐 이런 거를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운명론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를 하나 던진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앞뒤 다 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래서 뭐 다 알아도 결국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뭐 이 자리에 없는 배 감독님이 맨날 얘기하는 라이프 고즈 온에 대한 결국 이 얘기인 건데 이거를 외계인도 될 거고 언어학자도 될 거고 해가지고 결국 이 얘기를 하는구나. 사실 이제 뭐 이 영화도 그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라이언 영화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뭐 이런저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영화 속 주인공은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정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까지 도달하는 거를 눈앞에서 보니 좋았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뭐 수많은 영화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자기 영화 안에 이런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의 제가 기대하는 바는 좋은 메시지로 가득 찬 한 장면 한 쇼트 뭐 한 소리 뭐 한 빛 모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영화를 꼼꼼하게 만드는 그것까지 하기 힘들 건데 제가 요구하는 기준은 그걸 잘하는 거와 동시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두 개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뭔가 영화 안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영화지만 관객이 보기엔 별 재미없는 영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 말고 그냥 여기에 대한 성취 없이 그냥 원초적인 즐거움만 주는 걸로 그냥 치부돼 버리는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되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뻔히 그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의 먼저 결과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갖다 붙인 듯한 인상은 있는데 이 둘을 너무 잘하니까 저는 뭐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SF 영화의 어떤 그 관습적인 특징들을 결국엔 드니 블레브 감독도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할리우드에서 만든 SF 영화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제 짧은 편견으로는 미국과 어떤 그 미국을 위시한 우방들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뭐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려고 들고요. 근데 이 영화도 보면 이제 중국을
중국 주변에 중국이 우방이라고 말하는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과 어떤 일정 부분 동맹을 맺고 이제 되게 그 외계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네. 그거를 이제 이 미국은 어쨌든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인 루이스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도 싸우려고 들면 안 되고 그들에게 뭔가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어떤 납득의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네. 저는 이런 것들이 뭐 결국에는 어쨌든 그거를 해결해내는 것도 루이스 개인의 몫이었다고 돌리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루이스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이었다. 뭐 이런 쪽으로 또 얘기가 갔던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네. 좀 아쉽기는 한 게 네. 원작에서는 사실 우주선이 훨씬 많고 네. 12개가 아니고 네. 뭐 훨씬 많은 숫자인데 이걸 이제 각색 단계에서 12개로 줄였고 12개가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뭐 의미하는 상징하는 숫자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거를 해서 놔두기는 했지만 네. 결국은 그냥 미국의 한 대 와서 해결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흥행을 되게 거뒀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어떤 SF가 가지고 있는 관습적인 장치들을 그런 게 먹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또 어떤 그런 계보를 이어가는 걸로 평가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고 보고 네. 또 한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12개가 있는 위치들을 또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도 있었고 뭐 중국도 있었고 뭐 영국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한국이 없잖아요. OECD 국가들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중국이 뭐 주변 국가들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 연락도 다 끊고 저러고 있는 마당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중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지구에 재난이 닥친 영화에서 중국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악역의 어떤 대표적 역할이에요. 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또야? 그렇죠. 옛날에 러시아, 소련이 하고 있던 거를 뭐 맞아요. 그대로 가져간 거죠. 뭐 나름 중국이 등장해서 물을 흩트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그나마 좀 크게 욕할 거 없을 정도로는 잘 했지만 또 네. 중국 나와 중국 장군이 또 뭐 하고 또 중국 장군의 와이프까지 등장해가지고 또 뭐 유언을 던지고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래서 나의 상사도 하지 못했던 일은 당신이 했다고 뭐 하면서 네. 얘기하는데 좀 옹색하긴 합니다만 뭐 중국의 영향력을 또 이런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진짜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시카리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멕시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에밀리 블런트라고 하는 그 주인공 여자가 결국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불법적인 거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생긴 어떤 고뇌 같은 게 되게 주가 되는 어떤 그런 영화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거리낄 게 없는 너무나 큰 어떤 중국이라고 하는 대상을 전면에 놔버려가지고 좀 그렇게 뭔가 희석하려고 하는 어떤 드니 빌레브 특유의 어떤 시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원작이 있고 네. 그 원작에서 이제 걷어낼 거 걷어내고 집중할 것만 집중하다 보니 뭐 나온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어쨌든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네. 이제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을 좀 토로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영화로 그림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것들로는 네. 참신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을 한 거 아닌가. 네.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이동진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래비티에 5점 별 5개를 시원하게 썼던 거에 비해서는 평론가들의 평점이 약간씩은 조금 짠 면도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영화니까 뭐 아직 안 보셨다 그러면 아직 안 보고 이걸 들었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다 이제. 근데 제가 2번 보니까 첫 번째 봤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뭐 안 보였던 것도 보이고 정리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다시 한번 가서 보실 만한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블레이드 러너 2049가 이제 또 올해 개봉을 한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감독의 장기가 뭔지는 확실하게 알 것 같고, 네. 이걸 가지고 블레이드 러너를 얘기한다고 하니,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친절하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장기는 잘 살아있겠고,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전부 다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상한 게 그 시카리오 같은 경우도 스피노프로 해가지고 이미 그 만들어지는 게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후속편이 그 베네시오 델 토로에 대한 얘기로 이제 풀어간다는 그래, 몰랐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거 연출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지금 갑자기 블레이드 러너를 한다고 했지? 뭐 돈을 이런- 많이 줬겠지. 너무 돈을 많이 줬겠지. 할리우드의 어떤 그런 맛을 우리 디네빌레브 형님이 좀 그러시나 뭐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라이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릴 곡은 같은 곡인데요. 조합이 좀 달라요. 플루티스트 지백님과 재즈 피아니스트 민세정 씨가 같이 연주해주신 미스티를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